어차피 정부가 살려줄 거라면 태형건설에 배팅하는 사람들, 이건 진짜 도투더박입니다. 회사채에 사고 있대요. 태형건설 68이라는 회사채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니까 투자 기회를 보고선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아예 정부가 살려줄 건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런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개인들이 힘을 합쳐갖고 채무 조정안을 기관들이 가지고 걸 부결시켜버리고 그냥 상환을 먼저 받아버려가지고 손해 안 보고 그 채권대로 받아버리니까 완전 땡큐해버리는 사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건 다른데 자꾸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걸 그런 것만 바라보라고 자꾸 여기저기서 막 부추기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라도 나서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가 꼭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크펀드입니다. 이거 뭐 진짜 휴지 쪼가리예요. 휴지 쪼가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건 뭐 본인들이 잘한 건데 안 나면 어쩔 거예요, 진짜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랑 사채권자 집회에서 기관 비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둘 다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워크아웃 진행을 된 게 아니에요. 신청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채권단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태형건설 68이라는 건데 수익률이 97%입니다. 연. 야, 대박이네. 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장내에서 유일하게 거래되는 채권이고 이거를 기회로 본다. 왜? 정부가 살려줄 거니까. 정부가 살려주면은 이거는 채권이 정상화가 언제가 될 거고 그럼 나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의 발행 회사채 가격이 지금 거의 똥값이 된 겁니다. 똥값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97%입니다.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금리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신용등급이 A-에 트리플 C까지 강등이 됐습니다. 트리플 C는 그냥 안 산다는 거예요. 일단은 B 등급까지도 지금 트리플 B 밑으로는 채권 살 때 조심하라고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트리플 C라고요. 이게 쩡크 내년 7월 만기인데 전액 상환 가능성은 낮죠. 리스크가 큰 것을 넘어서 이건 쩡크입니다. 쩡크. 이거에다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와, 이거 어떤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워크아웃 신청일이 12월 28일이에요. 태형건설 68이 30% 하락했었어요. 근데 지난 1월 2일에는 거래량이 늘어나요. 가격이 반등해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잖아. 인위적으로 개인들이 막 그냥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액면가 10,000원 대비 40% 떨어졌는데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보다 많이 상환받으면 이득이라고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야, 이거 그냥 정부에서 두지 않을 거야. 총선 앞두고 살려줄 수밖에 없고 이거 그냥 사면 대박이야. 이 커뮤니티 보니까 진짜 이런 글이 많더라고요.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아는데 이 멍청한 놈아 저한테 그럽니다. 근데 워크아웃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놓였는데 그래도 회생 가치가 있어 보이면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기업을 살려라.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대주주는 진짜 탈탈 털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이거 워크아웃이 지금 아직까지 개시도 안 된 상황입니다. 남의 뼈 깎고 있냐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11일 가봐야 돼요. 1월 11일에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질지 말지 봐야 되는 건데 이거 만약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랑 힘을 합쳐갖고 부채 탕감하고 출자 전환하고 주식 감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감자라고 보이시죠? 유상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이거. 예.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온 게 지금 태형건설 측에서 너무 많이 모자란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죠. 물론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업 살리려면. 그것도 안 하면 그냥 뭐 사실 거기에 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워크아웃 벗어나서 바로 법정 관리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갈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채권자의 지폐 부분도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안건이 가결이 되려면 참석 금액의 3분의 2 그리고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가 3분의 1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의견 피력도 못하고 그냥 대세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강도 높은 그 구조 조정을 해라 라고 가지고 왔는데 개인들이 똘똘 힘을 뭉쳐갖고 그거 필요 없고 부결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관들의 강도 높은 채무 조정안은 이 태형건설 같은 경우엔 가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아스트라는 기업이 채무 조정안을 개인들이 부결시켜버렸어요. 힘 모아가지고.
그리고 전액 상환을 받아갖고 땡큐 외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긴 개인 비중이 높고 여기는 기관 보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들의 바람대로 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살기가 쉽겠냐라는 거야. 살아도 개인들 위주로 살진 않을 거라는 거야. 개인들의 바람대로 대박을 쥐어질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채권도 채권인데 주식도 변동성이 커집니다. 역시나 정부가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주식도 심리가 강해갖고 막 매수를 해요. 불나방처럼. 어제도 막 갑자기 장중에 급등하다가 급락하고 마감됐잖아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워크아웃 이후에 개시가 돼갖고 잘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 관리로 넘어간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단계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협약을 거치게 되면은 주가가 급락에 급락을 거듭합니다. 무상 감자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09년도에 금호산업이 23만 원에서 만 원까지 갔습니다. 2015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이 한 달 만에 반토막 납니다. 지난해 9월에는 대유에이텍 문제 생겼죠. 뭐 부도 얘기 나오면서 무상 감자 소식 나오니까 바로 하한가 갑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지금 한탕주의하고 이상한 기대 심리가 발동해서 좋은 것만 들려오는 주식시장의 특유의 심리로 불나방 매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그리고 뜨거운 물 개구리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 투자 진짜 개구리 뜨거운 물 들어가면은 자기 삼기는지도 모르고 계속 있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잠깐 있다 나오면 따뜻하고 좋지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우나 정도까지 나는 즐길 자신이 있다, 익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하는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뭐 정부 책임이나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부실 기업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을 확률이 있는데 좀 그래서 이렇게 터질 때마다 하나하나씩 좀 잡고 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